현지 시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인 타이틀을 떼고 대통령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취임식이 그날 열리는데요. 취임식을 하루 앞둔 뉴욕 증시 딱 금요일 한 거래일 이제 남아있죠. 과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까지 대응해야 할지 쌓인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대통령 임기 동안의 주식시장 수익률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대통령 임기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빨간 차트에 그려져 있습니다. 69.6%의 수익률을 첫 번째 임기 동안 기록을 했죠. 사실 이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워낙 SNS나 공개적인 언론 발언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잘 나가고 있다 홍보를 한 덕분인지 이보다 수익률이 정말 클 줄 알았는데 비교를 해보면 물론 잘한 편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수익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기 첫 번째 임기였기 때문에 과연 두 번째 임기에도 이런 선물을 허락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 변화들을 중심적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 대응해 나가봐야겠죠. 일단 가장 큰 변화 계속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보편 관세와 대중 관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국의 모든 수입품의 보편 관세 10에서 20%를 부과한다라고 이미 공포한 바 있고요. 또 대중 관세,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 최대 6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단순히 엄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나 관련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실행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죠. 그만큼 관세에 대한 수입을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이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었고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불공정한 무역 체계 너무 오랫동안 허용했다라면서 역시나 관세에 우호적인 입장을 슬며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경제팀은 그래도 급격한 관세 부과가 아닌 점진적인 관세 부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죠. 아직 이렇게 관세가 부과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벌써 많은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미 예전에 반발한 바 있고요. 또 캐나다 최근에 반발 목소리를 드러냈는데 미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 초안을 작성했다라면서 또다시 반격하는 모습이었죠. 이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규모는 미국산 수입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이슈들이 국가 간의 어떤 갈등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또는 주의해야 할 종목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울프 리서치의 발언부터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관세가 주요 정책인 만큼 관세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목들엔 관세 리스크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고 트럼프 취임 이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1월 20일 전후로 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12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스텔란티스, 캐터필러, 그리고 룰루레몬, 컨셀레이션 브랜즈, 아베크롬비앤피치, 폴로앤데코 홀딩스, 레녹스 인터내셔널, 달러 제너럴, 마텔, 파이브윌로우, 아메리칸 이글, 딕스 스포팅 굿즈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메리칸 이글,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아베크롬비앤피치는 특별히 또 관세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12가지 종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과연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트럼프 취임 앞서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변화 예상되는 게 있죠.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규제는 법인세 현재 21%인데 15%로 인하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이죠. 그만큼 이 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이분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정말 세게 했던 분이었는데 교체가 되면 향후에 비트코인 관련 자산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 어떻게 바뀔지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지금 얘기한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던 도드-프랭크 법 폐지하겠다라면서 기타 다른 이야기도 꺼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취임 이후에 정말 행정명령 여러 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등 관련해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섹터들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규제 완화 소식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가 올해에만 벌써 7.52% 강세, 기술보다도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ETF, 관련 ETF 수익률을 봐도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업스트림 업체보다는 운송량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큰 미드스트림 업체의 우호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미드스트림 업체,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에 특히 주목하시면서 에너지 시장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보실까요? 규제 완화로 또 수혜에 입는 금융 섹터 한번 보시죠. 사실 올해 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서 핀비즈맵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빨간색 하락한 종목들도 꽤 많았는데요. 금융 섹터만 떼고 보면 그래도 대체로 강세 흐름. JP모건은 올해에만 벌써 5.51%, 웰스파고도 7.22%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수혜주가 있다면 골드만삭스가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골드만삭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규제 완화는 주식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투자자 믿음을 강화시킬 것이다. 즉 골드만삭스가 투자 부문 수익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나가면 함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앞서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CEO로서의 자신감이 더 커졌다고 했죠. 과연 올해 금융 섹터의 움직임 그 안에서도 골드만삭스 주가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것,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반등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평가들, 그리고 밤사이에 월러비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3-4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4.5%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했었죠. 과연 이런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국내 증시와 연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 기타 통화 대비 달러의 강세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는데 11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108 수준으로 그래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 각종 재정 정책, 관세 부과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되다 보면 다시금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또 그 달러가 강세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두 지표는 꼭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곧 이루어집니다. 아마 춤을 추면서 또 취임식에 등장을 할 텐데요. 과연 뉴욕 증시도 트럼프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함께 춤출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